오늘은 밥을 또 뭘 해먹고 뭘 또 사먹고 이런 걱정 매일매일 하는데 예. 경제 어렵다 해도 실감 잘 못하다가 장바구니 물가 오르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을 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고민들 그리고 부산시가 직면한 현안까지 속속들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 함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게 산더미입니다. 지금.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스 수도요금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올라서 2010년 이후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둔화하던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석 달 만에 다시 5% 올랐는데 경제부시장님이시잖아요. 네. 예, 부산 시민들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부산 소비자 물가가 4.6%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네, 네. 올해 들어와서 다시 5%대로 반등을 했고 그리고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당분간 5%대 이상의 소비자 물가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공공요금의 인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나왔다시피 전기나 가스, 수도 상승 물가가 부산만 놓고 보면 26.3%가 네네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많이 되었고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른 이유는 또 국제 글로벌 체인망, 공급 체인망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 소비자 물가에는 일찍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공공요금에는 반영을 억제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가 오다 보니까 그것을 작년만 하더라도 가스와 수도 요금을 한 올해까지 한 4차례 정도 단계적으로 올리다 보니 소비자 물가가 아주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상황은 알겠고 뭐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예.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네네. 건데 부산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고통 분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예, 저희 예. 자체적으로는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가 안정 비상 대응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경제부시장인데 네. 제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수시로 물가를 체크를 해서 위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의 상승의 원인은 공공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방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부산시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와 같은 건 올해는 무조건 동결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수단에 네네. 관련된 요금 인상 압력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택시버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다른 택시버스 지역은 다 지금 올렸죠.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올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연령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하철 요금을 변경시키고 네네. 서울의 경우는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기본 방침인데 이걸 언제까지 견딜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공공요금은 동결 혹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쪽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글로벌 공급망 말씀하셔가지고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요금 이런 것들이 좀 내린다, LNG 요금이 내린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올렸던 요금들을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나면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건의할 수도 있는 구조는 아니죠. 어떻게? 아니 그거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는 할수 건의는 있는데.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걸 수용하는 거는 결국 정부와 중정부의 산하기관들이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적자 폭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걸 바로 반영하기로는 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는 건데 공공요금은 적자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또 시민의 혈세로 국민의 혈세로 세금을 굳어서 결국은 다시 환원시켜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약간 공공기관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부산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KDB 산업은행 노조가 직원 45명을 부산에 발령한 것과 관련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될까? 좀 걱정이 돼서요. 근데 뭐 저희들이 언론에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산업은행 이전은 크게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이 반발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산업은행은
노조는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산업은행에서 작년 11월 29일 날짜로 조직 개편안을 네네. 통과를 시켰고 그 내용 중에 동남권 영업망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84명의 직원을 신규로 발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 이게 결국은 부산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노조는 생각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물리적인 그 반대 집회라든지 시위를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반대를 해왔지만 이게 결국은 먹히지가 않으니까 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 그리고 또 법원에다가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자, 예. 이것과는 별개로 제가 어쨌든 이전 지원 TF 네네. 단장을 부산시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2주 전에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고 네네. 일주일 전에는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TF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까지 6차례에 사실은 물밑 논의를 해온 상황인데 뭐 경영진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네네. 지금 이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안으로는 상부관청인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전 대상 지정 그러니까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하겠다고 일단 결정을 내놓은 상태고 그렇게 되면 6월 안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안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고시를 하게 되는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TF팀 서로 꾸려서 지금 만나보시고 지금 노조는 좀 다급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까지 취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좀 분위기로 봤을 때 부시장님 봤을 때는 이게 잘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예,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아직 잘 모르시면 아까 84명의 부산에 신규 발령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규 발령은 해양 산업금융2실이라고 해서 새롭게 맞아요. 하나의 실을 신설을 네네. 했고 네네. 그다음에 또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라는 기구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4명이 오는데 이미 산업은행의 건물들이 그 BIFC에도 입주가 돼 있고 네네. 부산의 광복동에 본인들의 건물이 있는데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의지는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된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이미 채택을 해놓은 상황이고 정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업은행법에 네네. 소재지 근거를 네. 서울시에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고시를 하면 네,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시가 되면 일단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법 개정 그러니까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 저는 이런 법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여튼 근데 이걸 개정하려면 국회에 좀 동의가 필요한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가지고 이슈가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그 국회 그 산업은행 법에 소재지를 서울이라고 특정지를 명시해 놓은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일이죠. 지금 뒤돌아보면. 예예. 근데 이게 산업은행뿐만 아니고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네네. 정부의 큰 공공기관들은 서울에 둔다는 소재지 규정이 제법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한국 사회가 6.25 전쟁 이후에 빈곤한 국가에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산이 네. 좀 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나마 아. 괜찮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법에까지 소재지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 국가 발전 전략 과정에 그렇게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건데 현재로서는 이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네. 지금 발의를 세 사람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서병수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소재지 규정을 부산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 김두관 민주당의 의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은 지역은 명시하지 않고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그 조직 안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예예.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일단은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데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지금 정당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당 차원의 동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 혹은 일단은 가는 걸 찬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산의 입장에서는 네, 부산에 그렇게. 둘러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뭐 속설도 있지만 네. 국회의원들의 어떤 심증적인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많은 네. 쪽에서는 어쨌든 요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요거부터 고치자라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지금 산업은행만을 가지고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얘기하게 되면 타 지역구 그렇겠죠. 국회의원들은 네, 네. 그럼 부산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그 국회에서 하는 그 대한민국 금융 발전 방안이라는 형태의 네네. 세미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가지고 지방이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필요하고 네. 각 지역별로 그 특성화된 그 지역이 지구가 네.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부산은 이미 금융 특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국책 금융기관들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플러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관들이 이전할 필요 있다는 그래서 상호 윈윈이 가능한 네, 상생 네, 네. 방안들을 제시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을 좀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일극 체제도 문제고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 지금 부울경 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왜 폐기시킨 거예요? 예, 진짜 이 웃자입니까? 아니 부시장님이 폐기시킨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예. 제가 폐기시킨 아니, 그러니까 관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냥 이 웃자야 됩니까 이거? 부산시민 대신해서 그냥 막 대놓고 물어볼게요. 왜 폐기한 겁니까? 왜? 일단 이 부분은 그 앞에 저 광역 단체장을 하셨던 3개 단체장들이 예. 광역연합을 만들기로 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MOU도 맺고 각 시도별로 의회에서 규약안을 만들었었는데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경남과 울산의 입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는 광역연합의 실효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일단 폐기를 요청을 했고 부산시만 네. 계속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저기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은 그죠? 그 불경이라는 초강력의 형태의 협력 구조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는 방향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경남과 울산지사와 시장의 생각과 우리 부산시의 생각이 방법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 광역연합이 네네. 지금은 두 가지의 투트랙으로 바뀌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과 그리고 또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이원화되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예. 체계가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통합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큰 이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특별연합을 폐기했다면 자 그러면 부울경 통합 지자체장을 내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 다 같이 붙자. 그래서 부산 시장님 그리고 울산 시장님 그리고 경남 도지사 해가지고 세 개 시도가 합쳐서 한번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하면은 그 믿음이 가죠. 아니 근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각오로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울경 행정 통합에 대해서 울산은 반대를 했습니다. 예. 참여하지 않고 경제 동맹이라는 형태의 좀 느슨한 협력 구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남과 부산은 행정 통합을 하기로 했고 그 목표 시점을 2026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행정 통합을 해서 거기에 통합된 행정 단위의 광역 단체장 혹은 네네. 광역 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걸로 일단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경남의 단체장이신 박한수 지사님과 네. 부산의 박형준 시장께서 통합된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싶으면 둘이가 붙어야죠. 또 다른 분도 나올 수도 당내 있겠죠. 당내 경선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그런- 이거는 다 같은 당이시니까 당 안에서도 경선이 좀 이루어지고. 하면 되는데. 예, 예. 경선하고 예. 그때는 뭐 저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남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부산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아 근데 이거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그때 뭐 국비도 뭐 35조 원인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데 이런 돈은 다 어떻게 되는 그거는 겁니까?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국비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3개 단체장, 불경 광역연합의 3개 네네. 단체장과 중앙부처의 장관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업무 협약을 맺어서 MOU죠. 그러니까 MOU를 맺어서 불경의 장기 과제를 나름대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검토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개 사업에 35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그래서 네네네. 35조지만 거기서 국비 부분은 31조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지원을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70개 사업이라는 것은 경남이 독자적으로 제출하고 부산이 제출하고 울산이 제출한 사업들을 조금 가다듬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인 차기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각 부처별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모 사업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에만 밀어줄 수가 없으니까 타 지자체들이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공모 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 예, 예. 또 기재부와 같은 예산 당국의 또 허가를 받아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 70개 사업에 불경 합동으로 해보자라고 방향이 잡혀 있는 것이고 네네. 중앙정부의 관청은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됐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예산 부분에는 이미 19개 사업에 대해서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거든요. 네네. 19개 사업에 대해서 1단계 19개 사업에 대해서 한 2,300억 정도의 예산은 이미 올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이야기한 핵심은 불경 강연연합이 살아 있었으면 예산을 그저 그냥 따올 수 있는 거 네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는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국비 확보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분은 올해 예산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최소한 있습니다. 저 사무소 설치하는 비용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결국에는 예. 부산, 울산, 경남의 의회를 그 그래서 만드는 규약을 새롭게 것도- 또 만들어서 네. 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은 생긴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기본 실시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합천하고 창녕군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네.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게 수면 아래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부산시로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안전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네. 예, 예. 그 노력의 결과 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중에는 올해 이제 한 19억 9천만 원 정도로 해서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그 용역비를 네네.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창녕과 그리고 합천 주민들 인근에 계신 분들이겠죠. 아주 적극적인 반대를 했고 네네. 반대의 사유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이 낙동강으로 이렇게 합류해 들어오게 네. 되는데 한강에서 강변 여거수라고 해서 강변 인근에서 바닥에서 물을 깊은 곳에서 물을 채취하는 맑은 물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복류수라고 해서 강변 아래죠. 바로 아래. 아래쪽에서 모래 토질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맑은 물을 가져오는 강변 여가수와 복류수를 가져오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전부 농경사회지 농경,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농사 짓는 물들이 결국은 없어지게 돼서 우리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뭐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합니다만 창녕 군수 지금은 돌아가셨죠.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네. 극단적인 네네네. 선택을 돌아가셨는데 창녕 군수와 또 합천 군수가 아주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권자는 부산시는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고 환경부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답변은
내려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도 여기 주민들 얘기는 또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게 자체가 압박이다.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다 그게 말한다는. 예. 일단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작년에 환경부가 79억의 예산을 들여서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 체계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 작년 12월부터 들어갔고 올해 1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산시가 19억 9천만 원을 확보한 거는 그 다음 단계 행정 절차를 바로 이어가기 위해서 예. 우리가 마련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예산들 안에 그러니까 용역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실제로 그게 물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수할 수 있는지 네네. 이게 또 그 지역의 농사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네. 분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 보려고 네,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듣겠습니다.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너무 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뾰족한 대안이 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